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자미두수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자미두수는 제가 원래 사주팔자를 보는 점쟁이다 보니까 사주팔자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 자미두수 풀이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에 중주파 그리고 북파 이렇게 구분되어서 자미두수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개를 합쳐서 보거든요. 두 개 다 섞어서 사주를 볼 때 보게 되는데, 주로 보는 것은 저는 자미두수를 활용했을 때 보는 거, 인연? 인연? 예, 내가 태어났을 때 나한테 배치되어 있는 인연의 관계성, 이것을 주로 자미두수로 보거든요. 사주로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형제, 뭐 몇째 형제가 나한테 도움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 자녀 중에서 몇째가 나한테 효도를 할 거야.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배우자, 첫 번째나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만나는 배우자가 너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주로 자미두수를 활용해서 보거든요. 사주로 그런 걸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각각 그 점술 도구, 이론마다 쓰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성이나 기문등각 같은 경우는 방위학에 특화되어 있고요. 자미두수는 사람의 성격이나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인연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런 거에 조금 더 많이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자미두수는 숙명론, 그리고 사주팔자는 운명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미두수의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은 잠자는 명을 얘기를 해요. 고정 불변,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포도를 저는 자미두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주팔자는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구분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한테 적용되는 기흉, 이런 것을 판단할 때 그 사주팔자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숙명적인 것과 운명적인 것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사주를 볼 때 조금 더 운명을 추론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자미두수랑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 자미두수만 하겠다, 나는 자미두수만 가지고 운명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강의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요. 사주팔자도 공부하고 싶고 자미두수도 공부하고 싶고 이 두 개를 섞어서 더 잘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강의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자미두수만 가지고도 운명을 볼 수 있고 사주만 가지고도 인연을 볼 수 있고 그러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론대로만 풀이를 할 거니까요.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나한테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구성 방위학, 풍수학, 자미두수, 육효, 뭐 사주, 다 이것들이 기존의 이론들하고 조금 궤를 달리하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배울 것은 자미두수인데요. 이제 자미두수가 우리나라에서 저변 확대가 안 된 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 때문일 거예요. TV나 드라마를 보면 손님 오면 그냥 딱 그냥 생년월일 얘기하면 줄줄줄줄 해갖고 다 맞추잖아요. 근데 자미두수는 포국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미 14주성, 육길성, 육살성, 그리고 뭐 박사 12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명반 하나하나에다가 다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국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접근성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사주는 명리는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다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미두수는 절벽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국하는 거, 그리고 각 별들의 특징들을 다 애우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작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절벽을 오르면 높은 데에서 내려다 볼 수 있으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주는 처음에 진입장벽은 굉장히 쉬워요. 낮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바다에 들어갈 때 낮은 데서부터 뛰어들어서 점점점 깊은 데로 가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사주팔자 공부하는 거. 근데 진입이 어려운 게 자미두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진입장벽을 좀 줄이려고
자미두수 포국하는 것은 일단 다른 데서 공부를 하세요. 저는 포국하는 것은 건너뛸 거예요. 왜냐면 요즘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컴퓨터 좀만 검색을 하면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미두수 포국되어 있는 거, 그리고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미두수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포국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포국을 하시거나 하시면 되니까 포국하는 건 건너뛸게요. 다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각 궁에 왜 이게 떨어지는지 명반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이번 시간은 명반 자체에 대해서 알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 명반이 이렇게 형성됐죠. 여기 이제 명반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남 되어 있는 것은 남자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남자라는 표시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사주인데요. 이렇게 사주가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고 사주가 안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은 사주 공부를 할 때가 아니니까 이것은 쌍 무시하시고요. 쌍 무시하시고 여기 이제 수이국, 윤하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나부 모행에 관련되는 건데요. 이것이 자미두수를 설정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들도 크게 통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요. 무시하십시오. 이거 신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명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가르칠 강의에서는 이것들을 다 무시할 겁니다. 자미두수 명반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명리학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12개의 칸마다 각각의 그 12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정불변한 겁니다. 자하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이시나요? 여기 자, 여기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고정불변이에요. 그래서 자미두수는 이렇게 12개를 그 하나의 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으로 명궁과 신궁을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명궁과 신궁을 정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생년, 자기의 생월에서부터 태어난 시간, 이 두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8월 3일생이에요. 8월 3일생이고 묘시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3일 그랬으면 1월이 인달부터 1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1, 2, 3, 4, 5, 6, 7, 8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명궁을 구할 때는 시간까지 역행을 해요. 내가 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시, 축시, 인시, 묘시 그래서 저는 5궁이 명궁이에요. 그리고 신궁을 정할 때는 죄송합니다. 신궁을 정할 때는 그 생월에서 그 태어난 시간까지 순행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인월에서부터 1월이잖아요. 1, 2, 3, 4, 5, 6, 7, 8 그래서 저는 8월 3일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8월 그리고 여기서부터 순행해서 자, 추, 인, 묘 그랬잖아요. 여기가 신궁이에요. 그래서 명궁과 신궁 정하는 법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미를 배포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이전에 이제 명궁을 정했으면 명궁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12사항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12사항궁. 명궁, 형제궁, 부처궁, 자녀궁, 재백궁, 그리고 지례궁, 천의궁, 노복궁, 관록궁, 전택궁, 그리고 복덕궁, 그리고 부모궁 이렇게 해서 12개의 사항궁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잘 외웁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포국이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보시면 이 팔자는 음력으로 11월 7일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거든요. 음력으로 11월 7일 그래서 자시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월 그랬죠. 11월이니까 11월 여기에서 자시 그랬으니까 그냥 자시 명궁 그리고 자시 또 신궁 이렇게 해서 명궁과 신궁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즉 자시생은 명궁과 신궁이 한꺼번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명반을 한번 볼게요.
다른 명반. 예, 다른 명반 보면 여기 음력으로 6월 14일생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인궁에서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랬죠. 여기에서 시간이 몇 시예요? 사시죠. 사시. 그러면 여기에서 사시 자, 축, 인, 묘, 진, 사 그랬으니 여기가 명궁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신궁을 정할 때 1, 2, 3, 4, 5, 6 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시까지 1, 자, 축, 인, 묘, 진, 사 그래서 신궁이 여기 붙었죠. 그죠? 이렇게 명궁과 신궁을 정해요. 명궁과 신궁. 명궁은 나 자신을 선천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궁은 후천운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궁과 신궁 그랬는데 12사항궁에서 명궁은 포함되지만 신궁은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궁은 이렇게 별도로 제외해 놓고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12사항궁을 이렇게 배포하게 됩니다. 명궁 다음에 형제궁, 부처궁, 자녀궁, 재백궁, 지rek궁, 천의궁, 그리고 노복궁, 관록궁, 전택궁, 복덕궁, 부모궁 이렇게 역행해서 적게 되는 겁니다. 12사항궁은 역행. 이해되시나요? 12사항궁은 역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것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대운에서도 따라오고 세운에서도 따라오는 거니까 선천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76년생이니까 나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명궁이 대운 명궁이 생겨나거든요. 명궁, 형제궁, 예, 부처궁, 자녀궁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운을 추론할 때 얘기할 거니까 일단은 12사항궁은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2사항궁까지 그리고 명궁, 신궁 그리고 12사항궁까지는 이렇게 정하면 되게 쉽게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14주성 그리고 6길성, 6살성 각종 이렇게 뭐 박사 12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의 신살 이런 것들을 다 배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배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너뛰고 이제 각 궁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각 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명궁, 신궁 정했으니까 명궁이 뭐 하는 궁인지 이걸 알고 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명궁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운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성향, 나의 행동 패턴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명궁에 어떤 별이 들어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나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명궁에 저 같은 경우는 명궁에 천상, 염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적응력이 빨라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상이 있으면 어딜 가나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염정 이렇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염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지만 염정은 대표적으로 간신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하지만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성격이 이러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상은 그 옷을 입으면 옷 입은 태가 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그런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궁에 있는 성향이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어떤 운명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명궁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가 있는 곳이에요. 내 몸이 가 있는 곳. 그래서 이 지금 명반에서는 신궁이 부처궁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부처궁에 가 있는 거예요. 즉 나는 꼭 결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신궁이 자녀궁에 가 있으면 나는 자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후천적으로 내 몸은 자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 명궁이 이 천의궁이 반대편 신궁이 천의궁에 가 있어요. 저는 내 몸은 타양에 가서 있어. 내 몸은 항상 밖에 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명궁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형제궁이잖아요. 형제궁. 형제궁에 있는 것은 옛날에는 자미두수로 볼 때 형제궁 그러면 형제의 수, 뭐 형제의 성격 이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형제궁은 그냥 단순히 형제궁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형제의 운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걸 살필 때 형제궁을 살피거든요. 그래서 형제의 상태 또는 이 형제궁은 동업자의 상태 또는 친구의 상태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형제궁 그랬을 때 내 형제의 상황, 내 동업자의 상황, 내 친구의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 형제궁에 좋은 별이 많이 모여 있다 그러면 내 형제가 잘 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내 친구가 잘 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부처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처궁에 있는 별은 나의 이상형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 부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 배우자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 또는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으로 배정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천동, 태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동은 낙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천동은 살결이 좀 휘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요, 좀 이쁜 여자들 중에서 천동이 명궁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태음은 여성스러운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여성스럽고 좀 살결이 흰 그런 사람을 또는 낙천적인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처궁은 이렇고 이제 다음 자녀궁 이렇게 얘기해 보거든요. 자녀궁은 그 자녀의 옛날에는 자녀의 수 성별 이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궁에 있는 별이 여성성을 띠고 있으면 딸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남성성을 띠고 있으면 아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자녀궁에 있는 것은 천부 그랬잖아요. 이분의 천부의 자녀성은 뭐랄까요, 여성성을 얘기를 해요. 천부는 황후를 뜻하는 거거든요. 여성성. 그러니 이분은 딸이 많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녀궁에 있는 자녀의 성격은 천부라고 하는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재백궁인데요. 재백궁은 나의 유동 자산을 얘기를 해요. 재백궁,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백궁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주성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보조성이 있기 때문에 주성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잘 몰라요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미두수에서 궁이 비어 있을 때는 반대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와서 써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가 쓰면 천기, 천량, 타라, 직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뺏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안 써도 나갈 곳이 생겨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기천량은 되게 꼼꼼하고 생각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돈을 벌 때 또는 돈을 쓸 때 되게 꼼꼼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여서 돈을 벌어요 또는 돈을 써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타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타라는 대체적으로 사기꾼을 뜻해요. 그러면 내가 기가 얇아서 금방 돈을 엉뚱한 데 써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지뢰궁 그러는데 지뢰궁은 질병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질병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병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뢰궁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해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냥 지뢰궁은 질병을 뜻하는데 이렇게 화기가 있으면 염정은 혈액에 관련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염정 화기가 있다라는 것은 혈액에 관련되는 질병에 스트레스, 근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뢰궁에는 살성이 많이 있냐 길성이 많이 있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분이 실제로 작년에 그 심혈관 질환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정 화기가 지뢰궁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천이궁은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이궁 그러면 이사, 이직 이런 것을 논할 때도 천이궁을 같이 보는 거거든요. 밖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또는 외국을 나갔는데 또는 집을 떠났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는 것을 천이궁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이궁을 논할 때 이제 내가 타양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천이궁이 비어 있죠. 천이궁이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태양 거문 그리고 옆에 있는 나머지 별들까지 다 가지고 가서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이 태양처럼 행동해요, 거문처럼 행동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양처럼 행동해요, 어떤 의미냐면 태양은 좀 권위적이고 주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주변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다음은 이제 노복궁을 했는데, 노복궁은 아랫사람을 뜻합니다. 아랫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요즘은 친구, 후배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나 후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동년배, 여기는 한두 살 정도 어린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친구는, 이 사람의 후배는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 후배는 화성 그랬죠. 화성은 불이라고 하는 기운이잖아요. 엄청 뜨거운 기운이기 때문에 욱하는 또는 다혈질적인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무곡, 그러면 무곡은 꿋꿋할 무자를 써요. 지지 않는다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집 있는 후배, 그리고 탐낭 그러잖아요. 탐낭은 처세에 능한 후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갈록궁 그랬는데, 이것은 직업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직장 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업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을 보기도 하거든요. 이 구조는 갈록궁이 비어 있으니까 부처궁에서 이렇게 가져가야겠죠. 근데 지공하고 있고 경향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살성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직장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천동, 태음 그랬으니까 천동은 좀 낙천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동의 원래 직책이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잔치의 뒷정리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뒷정리를 내가 한다가 아니라 낙천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러니까 잔치와 관련되는 거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태음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기도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공 그랬으니 실체가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궁이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럴싸하기는 하는데 실속이 없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전택궁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 집을 얘기를 해요. 잠이 칠살 그랬으니 그럴싸한 또는 메이커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길성이 이렇게 많이 포국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택궁에 길성이 있다라는 것은 집문서, 땅문서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집문서, 땅문서를 가지세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집문서, 땅문서를 안 가졌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는 팁인데, 녹존이 있는 궁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 행운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녹존이 있는 궁은 반드시 그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존이 있기 때문에 문서를 꼭 잡아야지 이 사람한테 길한 일들이 생기는 구조거든요. 집문서, 땅문서. 근데 이 사람이 집문서, 땅문서를 안 가졌어요. 왜? 길한 일이 없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다음은 이제 복덕궁입니다. 복덕궁은 조상궁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의 멘탈, 이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그 멘탈을 좌우하기도 하거든요. 청기철량은 내 멘탈은 되게 꼼꼼하고 되게 뭔가 치밀한, 그래서 뭔가 일을 하기 전에는 되게 치밀하게 어떤 걸 구상을 하고 생각한 다음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타라 있고 직업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끔 엉뚱한 일을 생각을 해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투자궁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투자를 해주는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팔자는 이렇게 직업 타라 있으니까 투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투자를 받아가는 사람이 많다거나, 또는 내가 뭔가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게 많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복덕궁은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부모궁 그랬죠. 부모궁, 육친궁에 있는 별은 그 부모의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천상 그랬잖아요. 천상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 록이 있는가, 뭐 기란성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부모의 성격이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상이라고는 별만 그러거든요. 근데 부모궁에 천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궁을 다 배포를 했으면 각각의 궁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인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를 얘기를 해요.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 즉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벌고 쓰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내 직장, 내가 저기 직장을 들어가냐 마냐,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명리에서는 삼합을 얘기를 해요. 인, 오, 술 이렇게 되어 있죠. 인, 오, 술, 삼합. 사주 명리를 좀 알면 좀 편한데 인, 오, 술, 삼합 이렇게 되고, 좀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명궁을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것들끼리는 합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삼합으로 되어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운을 추론할 때 삼합으로 몰려 있는 것은 나한테 영향을 지대하게 미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 사람은 태양 거문이 있지만 천형과 경양, 지공, 처녀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집요한, 칼을 들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칼 등 강도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직업에 있어서 칼, 즉 도구를 활용하는 직업을 갖는다면 내 팔자에 적합한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기획자이고 마케터이고 그렇거든요. 기획 마케터라고 하잖아요. 직업 자체에서는 이 직업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지공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쓰기는 해요. 지공은 약간 허황된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획, 꾸미고 포장하는 처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기획하고 꾸미고 포장해서 남한테 갖다 주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방에 있는 것은 내가 다루는 거다. 운을 볼 때는 올해 운은 여기 있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자진하는 이렇게가 올해 내가 쓰는 거 또는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요. 그래서 올해 내가 어떤 일이 있을 건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공 직업이 작용하고 경양 타라가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천동 태음 그랬는데 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어디에서? 직장에서. 여기는 관록궁이잖아요. 보세요. 명, 형, 부, 자, 재, 질, 천, 노, 관 이렇게 해서 관록궁이잖아요. 관록궁과 천이궁, 즉 내가 밖에 나가서 하는 일에 있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또는 직장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 지공, 직업 그랬으니 허망한 일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올해 하는 일이 잘 안 풀려갖고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미두수를 이제 풀이할 때 12사항궁을 활용해서 이 사람의 인연 배치도와 운도 이렇게 올해 운이 어떻게 편할 건지 잘 풀릴 건지 이런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2사항궁이 있고 다음으로 이렇게 사화라는 게 있어요. 사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화는 록, 건, 과, 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은 이제 먼저는 록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록은 록은 뭐예요? 옛날에 나라에서 주는 녹붕 그랬잖아요. 록, 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돈은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그러니까 록이 떨어지니까 돈이 생기면 좋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부처궁에 록이 떨어졌죠. 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별은 중요하지 않는데 다른 파에서는 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천동에 록이 붙었으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천동 록이 아니라 그냥 록을 봤어요. 부처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록을 봤으니 배우자 궁에 록이 들었으니 배우자로 인하여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우자의 상황도 이렇게 살펴야 되잖아요. 배우자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천동에 록 붙은 거 이외에 뭔가 이렇게 좋은 기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주 잘났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단지 배우자를 내가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화, 권 그랬는데요. 권은 권력을 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권위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고집이 강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복덕궁에 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복덕궁에 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내 속마음, 내 무의식은 되게 권위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궁에 뭐가 들어있느냐를 살펴보는 거고요. 다음은 과 그랬잖아요. 과는 공부를 뜻해요. 공부 또는 문서 이런 것을 뜻하고 다른 말로는 소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작은 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록은 이렇게 이제 과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전택궁에 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택이라고 하는 문서가
나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는 명성이나 지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태궁에 과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내가 산 집이 명성이 있어요 또는 이름이 나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다음으로 기 그랬죠. 기는 스트레스를 주다. 스트레스를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늘 써야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지뢰궁이 있으니까. 저는 자녀궁에 기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자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자녀궁에 있으니까. 그러면 귀가 부처궁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배우자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웃긴 얘기인데 부처궁에 학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빨리 해요. 왜?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려고. 네. 배우자궁이 좋지 않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즉 이혼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다고 이혼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복덕궁의 상황이 좋으면 이혼을 안 하기도 합니다. 왜? 부처궁은 복덕궁이랑 삼합을 하잖아요. 내 정신 상태가, 내 멘탈이 배우자의 화기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복덕궁이 좋으면 그걸 이혼을 하지 않고 극복을 해버려요. 부모궁에 화기가 있으면 부모가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거나 그럴 확률이 조금 높아져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부모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화기, 그러니까 사화, 그리고 12사항궁, 그리고 이 각 궁에 대한 설명,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로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록 말고 녹존이 있죠.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배울 건데요. 다음에 다시 배울 건데, 록은 내 인생에 있어서 뭐랄까 녹존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받아가야 되는 복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렇게 삼합되어 있거나 반대편에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게 외방으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을 취득하기 전에는 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녹존이 있는 궁은 꼭 내가 물질로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12사항궁 그리고 뭐 각 궁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볍게 소개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다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12사항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12사항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12사항궁 외우는 법. 12사항궁 외우는 법. 보이시죠? 명궁, 아까 명궁, 신궁 정하는 법 배웠죠? 명궁을 정했으면 이게 역행으로. 역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자미두수 판을 봤을 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 순서는 다들 아시죠? 이것을 이 순서를 따라가는 것을 순행 그래요. 반대로 가는 것을 역행 그러거든요. 그러면 명궁이 정해졌으면 이 반대로 이렇게 명형, 부, 자재, 질천, 노, 관, 전복부 이것을 붙이란 얘기거든요. 빠르게 얘기를 하자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순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역행 그러거든요. 명궁을 정했으면 그 다음 궁이 형제궁, 그 다음 궁이 부처궁, 그 다음 궁이 자녀궁, 그 다음이 재백궁, 지례궁, 천이궁, 노복궁, 관록궁, 전택궁, 복덕궁, 부모궁 이렇게 12개를 배포를 합니다. 신궁은 뭔지 아시죠? 예, 신궁 뭔지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대체적으로 명형, 부자재, 질천, 노관, 전복부 이렇게 12개를 싹 외워놓으면 올해 유년이 이렇게 형성이 됐으니까 올해는 자궁에 유년이 떨어졌으니까 매년 유년은 그 해의 띠에 적용이 되거든요. 매년의 명궁은 유년의 명궁이라고 하거든요. 매해의 명궁은 그 띠에 작용이 돼요. 올해는 집띠해니까 자의 명궁이 붙거든요. 그래서 자의 명궁이 붙고 해궁에 형제가 붙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명형, 부, 자, 재, 질천, 노, 간, 전복부 이렇게 딱 붙거든요. 이렇게 12개를 외우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그 형제궁의 특성, 명궁의 특성 이렇게 이제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하나하나 제가 써놓은 게 있거든요. 써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글자 보이시나요? 명궁. 명궁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나아가서 외모와 같은 신체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궁입니다. 사주팔자와 비교하자면 격과 용신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것이 명궁입니다. 따라서 사주팔자를 추명할 때 용신 잡기가 애매하면 명궁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자미두수 강의를 하는 이유가 사주팔자를 풀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궁에서 용신의 성향이 비슷한 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7살 이러면 인성이 용신인 경우가 많고요. 명궁에 7살이 있거나 그러면. 그리고 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잠이 천부, 그리고 천상, 뭐 염정 이런 것은 관이 용신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14주성을 외우다 보면 이게 이 용신이 이거랑 비슷하네 라고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건 할 얘기고요. 명궁의 별이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을 논해 볼 수 있고,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명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궁은 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신궁. 신궁은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신궁에 대한 설명이 좀 많네. 이거를 이렇게 내려갈게요. 신궁은 12궁에 속해 있지 않고 명궁을 찾을 때 함께 찾게 되고, 자신이 태어난 달에서 태어난 시간까지 역행하는 것이 명궁이고, 순행하면 신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때 이제 명궁, 신궁 설명할 때 얘기를 해드렸죠. 명궁은 선천을 논하고 신궁은 후천을 논한다고 하는데, 단어 그대로 몸에 대한 궁이 신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명궁은 기본적인 성향을 논한다면 신궁은 건강이나 사고 등을 관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궁은 12궁에서 논하는 궁이 아니기 때문에 운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그 몸 이외에 다른 것을 추론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주로 후천적인 노력에 의한 성취, 물질적인 욕망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신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복덕궁이 정신적인 것을 본다면 신궁은 물질적인 것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명궁이 좋고 신궁이 나쁘면 일이 잘 풀려도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기 어렵고, 명궁이 나쁘고 신궁이 좋은 경우는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많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놨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신궁을 잘 안 봅니다. 근데 설명을 그냥 해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형제궁. 형제궁. 자, 형제궁은 형제를 논할 때, 친구, 어머니, 동업자 등 상태를 논할 때 얘기하는 궁입니다. 형제궁에 있는 별은 그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느끼는 형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논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동업자의 상태는 어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돈이 있는 사람인지를 내 팔자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궁을 보면 내가 친구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형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올해 내 형제 상태가 어떤가, 또는 내 동업자의 상태가 어떤가를 유년, 대운 이런 걸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궁은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다음은 부처궁. 부처궁은 배우자, 애인 등의 상태, 조혼과 만혼을 논할 때 보는 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신에게 접근하는 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궁이 좋으면 배우자나 연애운이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명궁의 상황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부처궁만 가지고 배우자의 운을 논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내 성향, 내 상태가 부처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부처궁은 그냥 내 배우자, 내가 보는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님한테 이제 써먹을 때는 부처궁을 보고 당신 배우자 이런 사람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궁은 이런 때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자녀궁. 잠깐만요.
자녀궁. 자녀궁은 원래 자녀의 수,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잘 안 맞아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느끼는 자녀에 대한 분위기, 내가 느끼는 자녀에 대한 성향, 즉 자녀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어떤 의미냐면 사람은 누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자녀, 내가 보는 배우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내 자녀는 이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때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볼 때 자녀는 이래가 아니고 내가 볼 때 내 자녀는 이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궁이 좋으면 자녀의 운이 좋다거나 뭐 자녀궁에 녹존이 있다면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재물이 안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녀궁은 제자나 아랫사람을 볼 때도 참고를 할 수 있어요. 노복궁은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녀는 제자를 뜻하기도 해요. 또는 노복궁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녀궁은 아랫사람, 내 제자 이런 것을 볼 때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재백궁인데요. 12궁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재백궁은 금전적인 상황이나 돈에 대한 개념, 그리고 소유물에 대한 성향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만 재물의 동향이라는 것이 전택궁에 나타나 있는 부동산의 동향과 복덕궁에 나와 있는 투자 자금에 대한 동향, 또 간록궁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운 이런 것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재백궁만 가지고 재물운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내 돈이 어떻게 나가고 나는 돈을 벌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돈을 버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백궁은 상태가 좋으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건전성 이런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음은 이제 지략궁. 지략궁은 아까 설명을 해서 굳이 뭐 설명을 할 게 있는가 싶긴 한데, 지략은 그러니까 병은 의사에게, 고민은 점쟁이에게. 아시죠? 지략궁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사고를 의미하는 궁이에요. 지략궁을 통해서 질병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자료가 있긴 해요. 근데 잘 안 맞아가지고 안 쓰거든요. 그냥 지략궁에 화기가 떨어지거나 흉살이 떨어져 있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략궁에 화록이 떨어져 있고 그래도 면역력이 안 좋거나 그래서 지략궁을 왜 봐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략궁을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삼방사정에 끼지도 않았고 요즘 건강은 잘 맞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략궁을 좀 무시하는 편인데요. 지략궁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은 따로 지략궁을 잘 보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천희궁인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사나 이동, 여행, 출장, 타향살이, 외국 나가는 일에 대한 기룡 이런 것들 논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얘기해 볼 수 있죠. 올해 외국을 나갈 건데, 또는 이번 달에 여행을 갈 건데 괜찮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보는 게 이 천희궁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건데, 내 선천적으로 타고나 있는 것이 천희궁의 삼방사정에 안 좋은 게 있다 이러면 타향살이보다는 그냥 집 근처 고향 동네에서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희궁의 상황이 좋으면 무조건 타향살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해 매달에 밖에 나가서 활동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도 있죠. 12개 맞네. 노복궁. 노복궁의 상황이죠. 노복궁은 아랫사람, 후배, 알바생, 제자 등과 같은 자신의 아랫사람을 얘기를 할 때 노복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복궁이 좋지 않으면 아랫사람을 써서 하는 일이나 제자를 키우는 일이 좋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궁에 있는 형제궁의 상황도 같이 보게 되는 건데, 동업했을 때 이 사람과 나가 어떤 관계인가, 또는 내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노복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록궁인데요. 관록궁 말 그대로 관록궁이죠. 관록궁은 뭐예요? 직업궁. 나는 이러한 직업을 갖는다, 또는 이러한 직업을 원해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관록궁은 말 그대로 직장이나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록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직업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맞출 수는 없고요. 그냥 명궁과 삼방사정, 복덕궁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적합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관록궁만 놔두고 이 사람 직장은 뭐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보는 게 맞죠.
저는 안 맞는 건 잘 안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갈록궁에 대한 연구를 많이 안 하죠. 왜? 갈록궁 안다고 해서 직업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다음은 전택궁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전택궁은 부동산 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의 성향, 여자에게는 자궁을 얘기를 하기도 해서 전택궁에 흉살이 있으면 아이가 유산이 잘 된다거나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택궁은 집, 사는 집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택궁이 좋으면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복덕궁입니다. 복덕궁은 조상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신의 정신세계, 속마음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백궁의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덕궁이 좋지 않다면 조상의 음덕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신이 우울하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복덕궁이 안 좋으면 이혼을 잘해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복덕궁이 좋으면 이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복덕궁의 길성이 모여 있거나 복덕궁의 상태가 좋으면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요. 근데 복덕궁의 상태가 안 좋잖아요.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은 나중에 공부하게 될 흉살이 끼었을 때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힘든 일에 있어서 극복하는 힘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덕궁이 좋으면 투자도 잘 받는다거나 또는 어려울 때 극복을 잘 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궁인데요. 마지막이죠. 부모궁. 예. 부모궁은 부모님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성향이 어떤지 또는 윗사람의 성향. 그러니까 형제궁은 나하고 한두 살 많은 선배까지는 형제궁으로 봐요. 근데 내 회사에서 윗사람, 직급이 나보다 높은 사람을 부모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선천의 부모궁은 내 부모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 대한이나 세운, 그러니까 연운에서 작용하는 부모궁은 내가 올해 또는 그 대안에 만나게 되는 내 윗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윗사람의 상황이 좋지가 않으면 그 상황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면 흉살이 복덕궁이 아니 부모궁에 잔뜩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직장에서 윗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거나 윗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사항궁 가지고 대충의 운 이런 것을 논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2궁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여전히 어려울까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채팅으로 이제 물어보신다거나 그러면 또 이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설명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사화포국하는 법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러면 사화포국 사화는 천간 기준으로 포국을 합니다. 이렇게 갑간일 경우에 이것은 생년을 기준으로 해서 선천사화가 포국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생년 기준으로 선천사화가 포국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을묘생이잖아요. 을묘생은 기, 을, 기, 량, 자, 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갑년생은 갑, 연파, 무, 량 그랬는데 갑, 연파, 무, 일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양인데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양이잖아요. 태양. 그러니까 일. 날일자에서 갑연파 무일 그래요. 왜 양이라고 안 하냐면 철양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연파 무일, 을기랑 자월, 병동기 창념, 그리고 정월동기 거, 무탐월 필기. 근데 이제 중주파는 무탐 음양기 하는데 이건 안 써요. 저는 안 써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참고만 하라는 거지 쓰지는 않아요. 무탐월 필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기무탐 양곡, 그리고 신거일 곡창, 이걸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로 바꾸죠. 신거일 곡창, 그리고 인양자보무, 여기 량이 나오죠. 그래서 양 때문에 헷갈리니까 개파거 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14주성하고 보자길성 중에 몇 개가 붙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화를 돌리는데 선천사화는 이렇게 돌리고요. 후천사화, 대한사화, 그리고 윤년사화. 올해는 경년이잖아요. 그래서 경일무음동,
경일 무음동 이렇게 외워서 태양에 록이 붙고 무곡에 권이 붙고 태음에 과가 붙고 천동에 화기가 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나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일단 이거 외워 두셔야 돼요. 이거 제가 외워 두시라고 이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외워 두세요.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저랑 같이 자미두수를 하면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외워 두세요. 많지도 않죠. 가변파 무일, 을기량 자월, 병동기 창념, 그리고 정월동 기거, 무탐월 필기, 기무탐 량곡, 경일 무음동, 신거일 곡창, 임량자 보무, 개파거 음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 정하고 그러는 것도 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니까 굳이 뭐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편할 겁니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매 유년마다 어디에 록이 떨어졌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제가 나중에 유년 볼 때 또는 운을 추론할 때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외워두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꼭 외워온 걸로 생각을 합시다. 그 록건 가기에 대한 설명은 뭐 굳이 몰라도 돼요. 록은 좋은 거, 기는 나쁜 거, 권은 자존심 센 거, 관은 명예, 이름 또는 책, 문서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무시하시고 록은 좋은 거, 기는 스트레스 받는 거 이 정도까지만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 십간에 대한 십간도 연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에 대한 것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날 줄 아셨죠? 이제 유료 강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건 이제 팁이에요. 124항공에 관련된 팁인데요. 유료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팁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